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좀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모셔서 촬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제일 바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우리 박순혁 이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회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게 돼서 네. 좋습니다. 예. 초청해 주신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네. 그 방송 같이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예, 제가 이제 요청한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이사님하고 저 촬영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뭐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지금 기가 막힌 쇼츠 영상 하나가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박순혁 이사님에 대한 악플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논란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테슬라 어떻게 보시다 했는데 이사님께서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정확하게 테슬라는 망해가고 있다. 네, 망해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아하,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댓글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공부터 하고 와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먼저 이제 악플 많이 달아주신 분들한테 먼저 이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제 말이 조금 과한 것 같긴 해요. 나도 봐서 그때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이제 좀 오버한 측면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망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또 댓글 이거 아니 이사님 잠깐만, 이거 또 영상 올라가면 또 난리 날.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잘 안 팔린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2,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차량 판매가 증가했어요. 야, 이 새끼야, 차 안 팔린다며 82% 증가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작년 2, 4분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2, 4분기에 이제 중국 상하이가 락다운에 들어가갖고 공장이 2달 놀았어요. 그래서 2, 4분기에 차를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82% 증가한 걸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려면은 이제 YOY보다는 QOQ를 봐야 되거든요. 1, 4분기 대비해서 차량 판매가 얼마나 증가했냐. 보면 1, 4분기에 42만 대. 2, 4분기에 46만 대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분기당 10% 성장한 거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올해 한 40% 정도 판매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아니요, 그 수치대로 가는 거죠. 분기당 10%씩이니까 4분기면 1년이면 40%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40% 증가하는 이제 판매를 이루기 위해서 가격을 깎아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깎아주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높은 펄을 받았었던, 이제 하이밸류를 받았었던 이유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5% 이익 내기도 빡빡한데 테슬라가 20%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 이 테슬라는 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닌 거잖아요. 비슷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only one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은 이제 one of them의 형태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약점, 차량이 너무 제한적이다. 모델 Y, 모델 2개밖에 없다. 그게 이제 구형화되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늘어나는 생산량을 또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해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가격 인하만 갖고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슈퍼차저 3개월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 씨발,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가는 오를 수도 있어요. 회사는 망해도 주가는 오를 수도 있다고. 회사랑 주가는 다른 거니까, 기업이랑 이제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숏스퀴즈입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숏스퀴즈 때문에 되게 지금 이제 뜨거운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해 이제 나스닥이 거의 한 30% 이상 올랐고, 그에 비해서 이제 S&P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2%, 13% 올랐거든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7개 종목이 위주로 올랐는데, 그 종목들이 다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이제
제일 많았던 종목이 테슬라, 두 번째가 애플,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형태로 쭉 가거든요. 구글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애들이 이제 공매도를 셨다가 이게 주가가 자기 생각했던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야 이제 뭐 공매도 제도가 프리하니까 뭐 1년도 끌고 2년도 끌고 장기간 갖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떨어져야 이게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쇼트 스퀴즈를 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펀더멘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올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배터리 아저씨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별개라고. 좀 더 신중하고 좀 깊이 있게 다시 테슬라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서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4월 초예요. 4월 초에 제가 왜 팔아라 했냐? 1, 4분기 실적이 이제 4월 그때 한 중순 말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거 실적 발표 나오면 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떨어져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거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팔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220달러였고 그 이후에 154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다시 그 시기가 다시 온 거예요. 7월 24일 날 아마 2,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실적 발표 나와서 그런 현상들 1, 4분기처럼 이제 판매 대수는 늘었지만 그 가격, 차량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이 2, 4분기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동안 이제 공매도 해갖고 지금 테슬라가 공매도 셨던 애들 한 16조 정도 써졌어요.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복수 결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테슬라 갖고 있는 애들. 야, 그 이제 테슬라 장기 투자하면은 400불, 500불 갈 거야. 그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네 돈이잖아, 네 재산이잖아.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라고. 테슬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밀하게 관찰해서 나는 계속 끌고 가겠다. 뭐 투자는 늘 그렇지만 본인의 판단하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네 책임이고 네 판단이니까 내가 당신의 판단을 존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요번에 주가를 올렸던 이제 동인으로 작용한 하나의 이제 저거거든요. 근데 조금 그 디테일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테슬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니들이 디테일이 부족한 거야. 그 슈퍼차저를 하라고 했던 거는 바이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슈퍼차저 개방 안 하려고 그랬어요. 슈퍼차저 개방해갖고 지금 방금처럼 이제 GM도 쓰고 그다음에 포드도 쓰고 현대도 쓰고 해갖고 이게 테슬라 주가에 득이 된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왜 반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슈퍼차저는 그냥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고 그거 자체는 돈이 안 돼요. 자동차 파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그거를 독점을 해서 이제 슈퍼차저를 통해서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차를 더 많이 파는 게 좋겠다고.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만이 우리 거 슈퍼차저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방을 안 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바이든이 조져갖고 테슬라 조져가지고 지금 억지로 개방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둔갑돼갖고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차저가 개방했다는 거는 그 슈퍼차저의 충전 방식을 이게 이제 표준이 된다는 거고 그 표준 방식을 테슬라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쓰겠죠, 이제. SK 시그넷이 충전 방식이 그 동안에 이제 NACS 방식이 아니고 이제 SK 시그넷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NACS 방식으로 바꿔갖고 SK 시그넷이 역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슈퍼차저를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애초에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독점을 하나순 치더라도 돈 안 됩니다. 그거 자동차 파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자동차가 마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크고 잘 보시면 현대차가 시총이 비쌉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시총이 비쌉니다. SK 이노베이션이 한 15조 하고요. 현대차가 40조. 주유소는 돈 많이 안 돼. 원래부터. 근데 이제 이 주유소는 어쨌든 차를 모는 사람들은 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충전소는 안 그렇습니다. 집에서 보통 충전한단 말입니다. 완속 충전을 하고 슈퍼차저를 쓰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완속 충전을 해야 배터리에 무리가 안 가고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장거리 할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급속 충전 돈 내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2분 만에 나가잖아요. 2, 3분 하면 나가잖아요. 충전은 30분, 1시간이라고. 이게 회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충전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이슈 있고 나서 충전기 관련 업체들이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기로 접근해야지 길게 갖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니다. 마진은 많이 안 남는다. 현대차는 빨리 파십시오. 아, 현대차는요? 저거 좀 경위가 다르시네. 현대차 안 됩니다. 저기 현대차 사장이 이제 장재훈인가 아마 그런데 그 사장 새끼 잘라야 돼요. 그 새끼 안 자르면 자르기 전까지는 절대 현대차, 기아차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너 리스크가 큽니까? 그런 거죠. 예, 매니지먼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되게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서 그렇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미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증가하고 왜 이익이 많이 나냐면 지금 원래 미국에서 차를 이제 가장 많이 팔던 GM 포드가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직 뭐 예, 이게 내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환 코스트가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GM이나 포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서 실적이 당장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니까. 예, 현대차는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더딥니다. 예. 지금 주요 메이커들이 자동차 주요 메이커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평균 한 40% 가까이 늘었는데 딱 한 메이커가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었어요. 현대기아입니다. 거기가 현대기아다. 예. 그 왜 줄었냐면 IRA 보조금 못 받아서 그래요. IRA 보조금 왜 못 받았냐? 미리 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중국 배터리 갖다 쓴다고 지금 SK온이 중국에서 만든 중국 엔칭에서 만든 배터리를 써서 그게 지금 보조금 못 받는단 말입니다. 대비가 안 됐어요 제대로. 매니지먼트가 개판이라고 지금. 지금 2030년이 되면 GM은 한 해 파는 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팔 겁니다. 현대기아는 최근에 발표한 게 32%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네. 예, 절반도 안 되고. 그 50% 파는 GM하고 32% 파는 현대기아하고 붙어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갖고 이익 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다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기 전까지는 현대기아는 가망이 없고요. 차 자체는 좋습니다. 현대의 그 아이오닉이나 그 다음에 EV 같은 기아 EV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차는 되게 좋아요. 문제는 차를 못 만들어요.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생산 대수가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52살 막 이래요. 굉장히 높네.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걔들은 철밥통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현대차 노조원 하면은 뭐 거의 억대 연봉 받으니까 뭐 각종 복리후생 다 주고 그 이제 자동차 조립할 때 이제 유튜브 봐가면서 이제 용재 TV 봐가면서 그 한때 좀 문제가 많았었죠.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런데도 1억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겠냐고. 그 다음에 거기 새로 인력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현대차로 바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고용해서 걔들을 파견시킨단 말입니다. 걔들은 똑같은 나이에서 일하는데 여기는 현대차는 1억 받고 얘들은 5천만 원 받아요. 밥 먹을 때 따로 먹는다고. 현대차 직원들 전용 식당이 따로 있고 파견직 식당이 따로 있다고요. 이런 문제부터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노조가 워낙 파워가 강하니까, 현대기아차 노조 파워가 강하니까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내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직원 40%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잖아요. 지금 자를 수 있겠습니까? 못 자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년 퇴직하시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스케줄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2030년이 돼봐야 32%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그것도 목표치라는 거죠. 목표치잖아요. 배터리부터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확보 안 돼 있어. 들이 지금 이제 2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LG하고 같이 하는 LG하고 GM 연합 얼티엄 셀즈가 이제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돼 있고 SK하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대략 100만 대 분량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 공장을 짓고 있어요. 현대차 어떤 줄 압니까? 25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아, 공장이 2년 뒤에 착공이네요. 그 배터리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래갖고 어떻게 장사하겠냐고. 제정신이냐고. 사장 잘라야 돼요. 정의선 시장님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장재훈 사장 잘라야 됩니다. 윗대가리부터 쳐야 밑에 애들이 정신 차리고 바뀌어져요.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니까 LG 쪽하고 SK 쪽은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요즘 뭐 보면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회사채하고 뭐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좀 하는 듯한 모습이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건 것도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SK가 지금 총 22조 현금이 확보돼 있고 요번에 12조까지 해갖고 22조 5천억 현금이 확보돼 있고요. 그거 이제 계속 장비 발주 나갈 거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LG 쪽도 14조 지금 받은 거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저기 상장하면서 10조 땡겨 놓은 거 있고 뭐 자금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LG엔솔 지분 한 2조 원 정도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또 뭐 공장 이제 추가 양극재를 하든 뭐 전구체를 하든 추가로 이제 투자한다는 거니까. 예.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 벌구라고. 입 벌구? 예, 입만 벌리면 구라가 두 놈이 있는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 두 번째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믿을 게 없어요. 다 만들고 나서 제품 나오고 난 다음에 봐도 돼.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나트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 독일에 지난달에 이제 독일에서 우리 이제 인터 배터리 행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배터리 전시회가 있었는데 CAT의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기자들이 나트륨 배터리 그거 이제 그 나온 거 확인하려고 기자들이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전시를 안 했어요. 상용화했다며 상용화했으면 전시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 왜 전시 안 하고 있냐고. 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걔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그 누구들 하여튼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중국에 파이터 격투기 하시는 분 있어요. 격투기 하는 분이 이제 중국 무술 다 가짜라고. 누구지 그 중국 그 유튜버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 격투기 하시는 사람인데 중국 소림 무술 뭐 대도 않는 말 태극권 막 이런 애들 야야 들어와야 링에서 한 방에 다 때려 눕히는. 그런 거라고요, 걔들 수준이. 우리한테 올라오면 링에서 달달이 붙으면 한 방에 바로 KO야, 걔들은.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 테슬라 관련해갖고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 그거는 인간성 개판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앓고 있는 이제 정신병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폐증 이런 쪽이 일종인데,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극도로 좀 이기적인 좀 그런 거예요.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언맨이 일론 머스크가 모델로 해서 만든 이제 캐릭터잖아요. 아이언맨 보면은 거기 이제 페퍼 포츠라고 그 비서 그게 실제 모델이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옆에서 계속 비서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쭉 이렇게 크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그 비서가 실제로 있어요. 그 비서가 여비서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도 이제 좀 승진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일주일간 휴가를 좀 다녀오지 해서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책상 치워버렸어요. 책상 치워버렸어요. 너 일주일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더라. 너 집에 가라 그랬다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모델 Y 할 때 생산 캐파를 막 늘려나가는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임원진 중에서. 그래서 걔를 이제 실제로 트위터 상에서도 되게 칭찬하고 얘는 정말 인재다. 얘가 덕분에 나의 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그랬는데 하다가 이제 걔가 이제 싸워갖고 일론 머스크하고 걔가 좀 일론 머스크가 성격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싸워갖고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됐는데 나갈 때 걔한테 한 얘기가 스톡 옵션 반납하고 나가라 이 새끼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뭐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고 뭐 정치화 시대를 만들고 뭐 어쨌든 간에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자꾸 댓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일론 머스크냐 니한테 얘기한 것도 없는데 니가 왜 성질내고 야.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그렇지만 또 이런 평가를 좀 극과 극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또 저도 있어요. 누구요? 스티븐 잡스라고. 그렇다니까. 스티븐 잡스가 우리가 보면 뭐 개혁의 뭐 선두자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시대가 발전하고 그랬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와가지고 직원들 책상 컴퓨터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원래 성격이 그래 스티븐 잡스가. 근데 자 우리가 과연 도덕적으로와 경영자 쪽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모습들이 상반되는 모습들이 결국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 거기서 끝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데 더 얘기 더 있습니다. 아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그거는 뭐 사실 내부적인 일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뭐 그것까지 와이와이 볼 건 아닌데 그 자기 주식 안 팔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작년에 4번을 팔았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4번 했다고 주주들한테. 그 당연히 그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에코프로 뭐 이동채 회장 아주 부도덕한 CEO 있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일 부도덕한 놈이 일론 머스크예요. 자기 주식 안 판다고 얘기해놓고 이 새끼 4번은 쳐 팔았는데. 프롬이 그때 회장 구속되면서 한번 주가가 좀 빠졌었죠. 그렇죠. 예, 한번 악재로 나와가지고 빠졌다가 근데 결국은 회장이 구속되든 말든 회사 주가는 그 뒤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더라. 아 참 오너 리스크가 주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보면 참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너 리스크라는 게. 예. 그 구속된다고 해서 사실 크게 타격은 없어요. 네. 예, 다 이제 회사가 굴러가니까. 회사 굴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데 이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기업의 이제 CEO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옥 가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 이거 참 독방에 이제 하루 종일 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다니까. 안 그렇다니까. 보통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와이프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한 2, 3분 얘기했는데 간수 와가지고 이제 그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변호사는 면회 시간 제한이 없어. 대기업 CEO가 이제 감옥 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호인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갖고 6시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면접실에서 그 변호인 접견한다고 해갖고 이제 그 변호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변호인 자기 할 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이 응접실에서 TV도 보고 책도 읽고 업무도 다 하고 다 한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수소차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긴 한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최소 1년에 생산 대수가 30만 대는 돼야 됩니다. 지금 넥소는 1만 대밖에 생산 못 해요. 이러면은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30만 대까지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까 제가 쌍욕도 하고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만 대까지 이제 가는 동안에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됐고 그 적자를 누적을 시키면서도 30만 대까지 어떻게든 가서 거기서부터 성과를 내서 정치화 시대를 연 장본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인정하고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이제 뭐랄까 결단 이런 거를 정의선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넥소 같은 경우가 만들면 대당 3천만 원씩 손해를 봐요. 만 대를 팔면 대당 3천억 손해를 보는 겁니다. 30만 대까지 가면은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안 되는 겁니다. 수소차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셔야 되냐면 테슬라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주가가 2020년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3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춘 시점이에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3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춘 그 시점부터 수소차는 폭발하는 거고 수소 관련주도 같이 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예. 30만 대 기준. 예. 이게 이제 보면 처음에 신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막 소개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에 막 불러서 먼저 주가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보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양산 단계까지 가는. 그 기간을 보통 데스밸리라고 부르는데 그 데스밸리에 지금 그 수소차는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피하셔야 되고 그 데스밸리에서 살아서 생존하는 그 무렵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소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2차 전지 하세요. 아직 해도 돼. 아직 한참 남았다고. 2차 전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뭐 중요하긴 한데 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라도 얻어 가시는 게 있다 그런다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